현재의 선거 결과에 우리가 예단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있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양당의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두 분 평론가 대등한 지일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일반인들보다는 고공정보에 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를 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양당의 태도를 보면 좀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네. 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죠. 음.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이 석방되면서부터 약간의 이제 좀 이상한 기류가 이상한 예. 기후라든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야당 같은 경우는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이 풀려나온 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윤석열의 핸드폰이 생겨버렸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까지 자기가 인사를 도와줬던 사람들 방어권을 행사하는구나. 그다음에 예. 또 뭐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장 사태 때 사법부에 이 캐비넷 수집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전화통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란죄면은 사형 아니면 무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출발이 헌재에서 자기 대통령 자리가 박탈당하는 거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날 나오고 일요일 날은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전해졌는데 지금 월, 화, 수요일까지 이렇다 할 보도가 없다는 게 좀 신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뭐 발광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발광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가? 지금 2명은 확보가 끝났다. 2명은 확보가 끝났다. 기각한 네. 중에서 기각 우리 편 2명 확보 끝. 1명만 더 확보하면 된다. 우리가 이거는 거리의 압력으로 정치권의 압박으로 이거를 설득할 수는 없다. 조용하게 우리가 설득할 테니까 네. 가만히 있자. 자중하자. 나대지 말자.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전 사실 석방될 때만 해도 설마 연단에서 마이크 잡을까 이런 걱정도 했는데 그거는 아예 네, 선거 때까지는 아무래도 아니 네. 이 사람들이 어떠한 논리를 대냐면은 얼마 전에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 다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맞아요. 네. 황운하 의원까지 해가지고 네. 거기에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명확하지가 않다. 증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무죄 선고를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은 홍장원 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곽종군 사령관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그래서 의원을 끌어내리는 거 이거 아니다. 이거에서 저 사람들이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 거다. 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그냥 군인들 들어가지고 그냥 단전하고 그냥 뭐 요원들 같이 그냥 끌어올려고 그런 거다. 증거 있어? 증거 대봐. 얘네들은 오염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입법부를 무력화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기각에 3명이 보수파 쪽 사람들 3명이 동조를 했다. 네, 근데 포고령만 봐도 그러니까요. 정치 활동을 못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으면 연평도 꽃게 사건 안 일어났다. 그냥 그 노상원의 수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원장님 도와줘요. 두 분의 논란은 외피적인 거라고 보고 그렇죠. 네.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등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최은순 씨가 과거에 명언을 남깁니다. 돈 싫어하는 판사 봤습니까?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씨가 살아온 인생이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고요. 코바나 컨텐츠도 마찬가지고요.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는 돈질을 해가지고 또는 외압을 행사해가지고 학위도 만들어내고 수많은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작당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다양한 생존을 위한 곤모술수. 돈 싫어하는 판사 봤습니까? 권력 싫어하는 판사 봤습니까? 진급 싫어하는 공무원 봤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더 먹힐 수도 있는 것에 두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많은 법조계에 계신 분들도 인용 가능성이 이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의 그 야외 활동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자 정치. 얘기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어떤 스탠스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취하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대선 후보 경선에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도록 영향력을 분명히 발휘할 거고요. 영향력을. 그다음에 대선에서 지게 되면은 전당대회 열리잖아요. 국민의힘.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자기를 더 강력하게 보호해 줄 수 네. 있는 사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와 호흡을 맞추고 나를 보호해 주고 옹호해 줄 사람. 그 사람을 당대표 지도부로 만들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완전히 저는
야. 국민의힘과 보수파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다. 왜냐하면 물귀신 작전이다. 네. 왜냐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대선 후보도 되고 당 대표가 돼야 본인이 이제 형사 재판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각종 특검법을 밀어붙이게 되면 네. 막아줘야 국회에서 되니까. 일단은 방어막을 치고 또 이제 자신을 의원들이 방어를 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끌려다니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많이 옹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요즘에 억울하다라는 네. 사람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적극적으로 투표 행위를 하게 되면 윤석열이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예를 들면은 딱 이러는 거예요. 사저에서 대선 후보 경선이 딱 벌어집니다. 김문수 원희룡은 와 일로 와. 술 한잔하고 가. 이제 아크로비스타를 불러. 네. 이제 유승민, 오세훈, 한동훈 좀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오지 마. 아 만나주지도 않고. 안 만나주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지지한다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윤통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딱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서 보수의 유튜버들이 야 기생산을 하는 거고. 와! 네. 이러잖아요. 그럼 그거 보는 분들은 세뇌당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투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벗어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말처럼 물귀신 작전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선거에서 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치르면. 네. 어차피 지는 거. 그렇지. 네. 우리 편으로 내 말 잘 들어는 바지 사장 하나 꼽아놓고 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런 생각으로. 근데 바지 사장을 꼽아놓게 되면 어쨌든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뭐 거부권도 안 되는 거고 자기와 부인을 향한 여러 가지 수사가 그래서- 쏟아지듯이 비 내리듯이 쏟아질 텐데.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허황되지만 김건희 씨를 대선 후보로 출마시키고 본인은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진짜 자기가 왜 그냥 그래요, 직접 원장님, 진짜. 야, 그 신박하네. 당대표 선거 이재명 대표도 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나는 못 생각할 수 나가? 있겠네. 네. 그래가지고 또 재보궐선거 나잖아요. 네. 당선될 만한데 가가지고 본인 배지도 달어. 그리고 당 대표이자 배지 딱 뭔 돼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쫙 내 본회의장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막 이제 시정연설 오고 예산안 설명회 오면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이러는 거지 이제. 아니 형사 웃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 형사 재판 안 해요? 형사 재판. 민주당이 개엄하면 어떡하죠? 개헌은 잡혀가나? 이제 잡혀가나? 국회 본회의장으로 쓰는 아니, 거지. 아니 그래서 그래도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 네. 대리가 현재 상황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소설 같은 상황까지 대비하라 그랬는데 아 지금 소설 전국에. 같은 상황까지 대비하라 지금. 네. 아니 저분이 권력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그러니까, 네. 당 대표직이나 아니면은 배지를 달고 있으면은 앞으로 기소당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진짜 구속당할 수도 있다고요. 땅건으로. 아니 그렇죠. 네. 그걸 방어하기 위해선 최선의 방어막이 음. 결국에는 나 당대표, 나 배지. 그거 이상 방어막이 없거든요. 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더라도 대한민국을 계속 망치는 일에 그럴 것 앞장서 가지고 그럴 것 난동꾼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요. 한편으로 지금 헌재 관련해서 제가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원식 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네, 임명해라. 예.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네 오늘. 현재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이제 또 광고를 합니다. 박진영 TV에서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아마 지금 헌재에서는 어쨌든 만장일치를 만들고 싶은 것 같은데 거기에 이 소수 의견, 그다음에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의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고 날짜도 못 잡는 그래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읽고 있는 국회의장이 마은혁 재판관 빨리 임명해야 또 압박을 된다라는 하는 이야기를 상황이고 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리고 생각이 국민의힘 듭니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마은혁 변수를 어떻게 여기냐의 문제인데 네. 사실 새로 재판관을 임명하면 변론 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고는 미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만약 수혜적인 태도라면은 당연히 마은혁이라도 임명해라 해야 되는데 어제부터 분위기가 야 마은혁 임명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네. 마은혁만 막으면 네. 의결 정득수 6명. 6명. 요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있어 한다니까 2명에서 2.5명은 우리가 확보했다. 기각으로 확보를 했다. 이런 생각 진짜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 말을 허투루 들으지 마세요. 그러한 움직임과 생각과 정보들이 막 흘러다니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계속 긴장하지 말고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돼요. 소장님 2명에서 2.5명이 확보됐다는 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서 그런 기류가 더 강해진 거예요? 더 그러면? 강해졌죠. 아니 근데 지금 뭐 다른 채널에서도 그렇고 평론가분들 나와가지고 법률가들도 나와서
그것과는 별개다. 헌법재판은 네, 형사재판과 별개다. 그거는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론적인 이야기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윤석열이 전화통 들고 협박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윤석열이 전화통 들고 돈 싫어하는 판사 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저는 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길어지면은 뭔가 좀 이상 기류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다거나 다른 의견, 소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소수 의견도 쭉 논리 전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정리들이 안 되니까 일치가 안 되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논의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니까 선고 날짜가 뒤로 점점 미뤄진다. 네. 그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도 있어요. 자, 저는 그 우리 지기인 판사께서 그런 지기현, 판결을 네. 지기현입니까? 네.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서부지법 난동, 그다음에 지기인 씨를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혐오하고 테러하겠다라는 위협도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영향도 받았다고 봐요. 있죠. 쫄았다고 봐요, 저는. 그럼요.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은 좀 더 고위층에 있으니까 그럼 덜 쫄까? 뭐 그럴 수 있지만은 네. 비슷한 부류의 판사들 아닙니까? 이런 식의 그런 부분이 협박까지 하는 존재한다고 봐요, 거를 저는. 전 들었어요. 헌법재판관들이 좀 나이 많이 드셨고 이제 은퇴하기 때문에 이제 뭔 부귀 영화를 누리겠냐. 그런데 그분들의 자손들은 계속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고 네. 그분들의 삶의 기반이 보수우파 진영인데 그 재판관들이야 그냥 뭐 활동 안 하더라도 그 네. 자제분들은 보수파 진영에서 만약에 그 아버지가 대통령 탄핵 인용에 찬성했다. 그렇게 되면 완전 손가락질 나고 그 그룹 내에서 내팽개쳐질 거다. 그래서 본인보다 우리 자식들,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해서 내가 눈 딱 감고 그냥 기각에 찬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나라를-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나라를 있어요. 생각해야죠.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 전달해드리는 나라를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진짜 하찮은 사람들이고요. 대한민국 고위 엘리트들이 나라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판사가 진짜 씁쓸한 이야기 제가 해드릴게요, 진짜. 그게 있는 게 자존심 건드는 거 제일 싫어한다면서요. 근데 지금 이거는 법리적인 해석도 본인의 자존심을 허락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존심 센 판사들이 독재 정권 시절에 군인들이 데려가서 고문하고 감금해가지고 억지로 사형 선고했는 거 그거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원장님 다 알고 안 돼요. 보면은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아니 왜 우리가 나 진짜 무서워지네. 안 돼. 친일파들이 엘리트들이지. 그러니까 전부 다 친일파들이 무지랭이들이 아니에요. 신호를 잘 읽으세요. 제가 장성철의 드럼통 TV를 계정을 활성화시키는 이유가 있다니까. 뭐 낌새가 우주의 기운이 지금 묘해. 근데 장 소장이 자꾸 네. 뭐 이렇게 바꾸자 그러고 너무 이제 착해지시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불안해요. 좀 그러지 마세요, 좀. 뭐 불안해요. 아니, 저도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 불안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제가 들은 정보를 좀 취합을 해보자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회적 갈등이 없도록 만장일치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아, 그럼 그 다행이죠. 부분이 네. 난항이기 때문에 평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고 결국은 윤석열 쪽에서 헌재에다가 그 헌법학자들의 의견과 더불어 가지고 여론조사까지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네. 즉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민주 시민들 맞아요. 네. 그리고 보수 애국 시민들조차도 윤석열 탄핵을 위한 여론조사 네. 전화를 많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 중에서도 당시 청와대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이거는 기각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헌법재판관들도 그렇죠. 국민의 상식에 역사에 맞는 남을. 결정을 합니다. 네. 너무 겁먹지는 마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아, 근데 이러저러한 두려운 상황들이 전해져 오는 가운데 네. 민주당에서 하나 놀라운 얘기를 오늘 공개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이런 내용을 내놨거든요. 공당에서 언론을 상대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뭔가 믿을 만한 소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요 한두 사람이 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명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박지원 있고,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정보가 군 쪽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정보사를 네, 거죠. 그래서 네. 더 이제 우려되는 부분인데 어디 뭐 댓글이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라 그런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겁이 나는 거고 앞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무슨 짓이든 할 수는 있다. 그럼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12.3 쿠데타 내란 때 오비 이야기 들어보셨죠? 오비. HID 오비 오비, 예. 또는 뭐 그런 분들이라든가 어떤 청부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어떤 진짜 어.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네. 기획이 아닐까라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거 좀 공식적으로 계속 그 캐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그 있습니다. HID라는 건 설명드리고 북파 공작 부대인 네, 거고 특수부대죠. 오비라는 건 올드 보이의 줄임말이니까 네. 그 쉽게 얘기해 707 특임대 출신 전직 극소수, 요원들 얘기하는 거죠. 극소수 분들이죠. 네. 그 뭐 대다수 분들은 그렇지 않아. 대다수 분들은 애국심을 가지고 일하는 네. 분들이지만 극소수 뭐 김건희에게 포섭된 사람이라든가 뭐 그런 하나의 가정입니다. 가정. 아니 왜냐면 이제 계엄 때도 우리가 너무 이제 낭설 취급을 했다 보니까 이런 네. 얘기들이 좀 다 색다르게 들리는 아, 건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저는 정치적으로 성향적으로 이념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반대를 하고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이러한 식의 협박조차도 해선 절대로 안 된다. 그럼요. 네. 정말 정치권의 갈등과 뭐 여러 가지 대결 같은 거는 국회 안에서 본회의장 안에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것이 안 되면 네. 본회의의 다수결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거든요. 마음에 안 든다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흥분해가지고 네.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그거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그건 네. 나라가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나라 자체가 이제 존재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만약 어떤 불미스러운 국격이, 일이 벌어지게 예. 되면 이건 완전 내전이 될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런 일 하면 안 되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정말 경호 잘 하시고요. 그렇죠. 경찰들도 신변 보호 잘하고 잘해야 돼요. 네. 정말. 이거 그 양 진영에서 극단적인 언행과 행동들을 자제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해방 직후에 이 좌우익 대립이 심했습니다. 좌익 테러도 있고 우익 테러도 있고 맞아요. 이런 네. 상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뭐 여수 사건, 제주 음. 사건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 속에서 북한이 쳐내러 온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스스로 극단을 자제시키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 모르신 그런 생각이 말이에요. 아니 저는 네. 진짜 뭐 미국인 줄 알았어요. 오늘 뭐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도 러시아제 뭐 총이 나오고 그러니까. 경찰청장도 총포를 뭐 금지한다, 제한한다. 뭐 수렵에 이런 사용되는 얘기- 총들을 네. 이제 못 쓰게 한다 이런 얘기도 한 거였는데 네. 근데 한 번 더 얘기하면 네. 총기 불출을 금지했잖아요. 네. 불출된 거 이미 회수해야 돼요. 지금 아 지금 이상한 나가 있는 것도 나가 있는 거 네. 회수해야 돼요. 어. 그 이상한 사람 한 명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그런 것들은 만에 하나 벌어질 거를 가정을 해가지고 정말로요. 정말 정밀하게 이거 경비하고 경호해야 된다. 그리고 방탄복사로 가야 되나? 아니 그리고 이번에 형은 괜찮아. 우리 그 옆에 있다 혹시나 그 정도 건물 빗 아니야. 맞아서 맞을까? 아니, 그거는 우리- 또 그러네. 우리 특전사인 게 707 특임단이 이제 많이 개업 날도 네. 거론이 되고 했었는데 그 이제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이죠. 조선일보 출신의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특전사 707 특임단이 계엄에 투입됐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혹시 전역 지원한 분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나 몇 배가 늘었다. 이야. 이런 얘기를 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797 특임단인 YB들 같은 경우 오비의 반대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계엄 투입을 통해서 엄청난 그 마음의 트라우마가 생긴 상처, 거죠. 정서적 상처를 받은 겁니다. 이게 네. 예. 야. 이래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저도 예. 그때 현장에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부딪혀 보기도 했었는데요. 아, 몸은 돌덩이 같은데 네. 마음은 따뜻하더라. 음. 아, 그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그 얼굴이 어떤 분은 이제 이게 눈가에 촉촉한 분도 있어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아,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고요. 의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서 서로 대치해서 한참을 서로 이야기했어요. 네. 이야기하면서 뭐 거친 표현다고 너는 뭐 애비도 없어 뭐 이런 표현도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 우리 사회의 훌륭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청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윤석열이라는 얼토당토하는 대통령 하나 때문에 국군으로서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의 상처를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빨리 내란이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장성수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국방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 707 특임단이라는 게 우리 내국인을 상대로 작전을 하는 세력이 아니고 아니죠. 정말 우리를 침범할 수 있는 테러 사람들을 상대로 상황이라든지. 특수작전을 펴낸 네. 군인들인데 얼마나 자존심과 명예 그러니까 실추가 됐겠습니까? 네. 제복 입은 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 그분들의 자존심을 그렇죠. 상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나쁜 일을 한 것들이 뭐냐면 대한민국 시스템과 제복 입은 경찰, 군인, 소방 이런 분들의 명예를 정말 훼손시켰거든요. 네. 자꾸 무슨 기각을 뭐 염원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한다라는 소문이 들리는데 잘못한 일이 너무나 많으시거든요. 네.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품위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